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CN 금강방송 토론회에서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 후보들이 뜨거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최정우 예비후보의 부동산과 논문 표절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또 익산역 주변 지역 개발, 현대차그룹 대규모 투자와 연계한 지역 발전 방안 등 현안 해법을 놓고도 주도권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민주당 군산시장 본 경선을 앞두고 후보 간 연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의겸 전 새만금 개발청장이 김재준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정책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예비 경선에 탈락한 일부 예비 후보가 김영일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등 반강임준 연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 위기가 커지면서 오늘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차량 2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일반 시민은 공공기관을 이용할 경우 5부제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툼이 일어나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열린 KCN 금강방송 토론회에서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 후보들이 뜨거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최정우 예비후보의 부동산과 논문 표절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이 벌어지는 등 주도권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KCN 금강방송이 마련한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 토론에서 최정호 예비후보의 부동산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조용식 예비후보는 세종시 아파트와 관련해 공직자가 갭 투자를 한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5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을 끼고 은행 대출을 받고 이게 소위 말하는 갭 투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게 규제를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공무원들 갭 투자. 최 예비 후보는 양도소득세 납부 기록과 매매대금 계좌이체 내역 등을 내세우며 아파트 의혹 제기는 정치 공작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매매계약서와 매매 2차 내역을 보십시오. 14원 중 계약금 1,000만 원, 은행 융자금 등 해서 중도금 2억 원, 잔금 2억 3,100만 원이 정확하게 입금이 제 통장에 됐습니다. 최정호 예비 후보의 논문 표절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절반이 이 기존 논문과 일치되고 80페이지 분량을 그대로 베끼는 수준이었고, 최 예비 후보는 검증에서 낮은 표절률이 나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광운대에서 직접 제출한 그런 공적 문서에서도 표절이 아니었다.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현대차 구조 투자와 연계한 익산 발전 전략에 대해 후보들은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고용되는 인력 규모만 봐도 7만 1천여 명입니다. 그 인력 중에서 수만 명을 우리 익산에 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익산에서 정주하면서 더 많은 파급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익산은 소부장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고 또 철도와 도로가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물류유통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또 연구개발 또 인력 공급 부품 소재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전장 부품, 경량 소재, 모듈 조립 등 현대차 협력 업체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또 운영이 중단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의 해법을 놓고 후보들은 경쟁을 펼쳤습니다. 의의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님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두 당사자들이 아직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불법적인 문제, 그것은 사법적인 기관의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문제가 있는 운영진은 교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조건부 운영 정상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선 조치 이행을 전제로 익산 농산물의 통합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직매장 하나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직매장과 공공급식, 학교 급식, 온라인 판매 등 대형 유통까지 연결하는 후보 자질과 지역 현안 해법 등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진 KCN 금강방송 토론회.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8일부터 나흘간 저녁 8시부터 재방송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을 벌인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술 식사 비용을 제3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북참여연대는 도의회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동원해 단시간 내에 분할 결제한 것은 조직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도민 혈세를 정치적 접대비로 전락시킨 행위라며 민주당의 후보직 박탈을 요구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이 민주당의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을 다시 감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확하게 다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재감찰이나 경선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내일이라도 경선 불참을 선언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이 전북 도지사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림에 따라 경선은 안호영, 이원택 등 2명을 놓고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가 절반씩 합산됩니다. 김관영 지사가 제외되면서 이번 경선을 통해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내부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1조 원에 달하는 연결도로를 추진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동서 3축에서 관광 레저 복합 개발 용지를 거쳐 동서 2축을 잇는 내부 간선망을 구축합니다. 사업비는 1조 1,330억 원으로 왕복 6차선 20.37km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누어 동시 착공할 계획이며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일부를 투자진흥지구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새만금위원회는 제33차 회의를 서면을 통해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2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최근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 산단 37809 6제곱킬로미터입니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받고 이후 2년 동안 50%를 감면받습니다. 민주당 군산시장 본경선을 앞두고 후보 간 연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의겸 전 새만금 개발청장이 김재준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정책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예비경선에 탈락한 일부 예비후보가 김영일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등 반강임준 연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갑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새만금 개발청장이 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와 정책 연대를 선언하고 공개 지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의 핵심 현안인 현대차 9조 원 투자 유치를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산의 미래가 걸린 현대차 구조 투자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정책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는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를 아우르는 정책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현대차가 요구하는 행정적, 정치적 과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실행 중심의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최광규 전 예비후보가 김재준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새 결집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진유한 전 예비후보는 김영일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등 진영별 결집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현직 강임준 후보의 조직력에 맞서기 위한 이른바 반강임준 연대 형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과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자들까지 향후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경선 판세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연대 경쟁은 현대차 9조 원 투자 유치 등 지역 경제 현안과 맞물리면서 후보들의 정책 경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군산시장 본 경선이
오는 1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각 후보가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시키느냐가 승부를 가를 핵심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연대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민주당 군산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이 펼쳐집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4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민주당 군산시장 후보자 선출 본경선을 치릅니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율 1위와 2위 후보를 놓고 오는 20일과 21일 결선 투표로 이어집니다. 이번 본경선에는 강임준, 김영일, 김재준, 나종대 등 4명이 진출해 4파전 구도로 치러집니다. 신보균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청소년 아침밥 제공을 공약했습니다. 심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아침밥을 청소년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로컬푸드 조합과 연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과 함께 메뉴 개발을 위한 아침밥 연구소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산시가 구도심과 북부권을 중심으로 노후 수도관 교체에 526억 원을 투입합니다. 익산시는 오는 2031년까지 낡은 수도관 68km를 교체해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먼저 평화동, 마동, 동산동 등 구도심은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357억 원을 들여 52km 구간을 정비합니다. 또 함여릅 등 북부권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169억 원을 투입해 16km 구간의 노후관을 바꿀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유기동물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유기견 입양 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 미용 등 반려동물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유기동물 입양 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서입니다. 한편 시는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꽁당보리 축제 현장에서 지원 사업 내용 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수급 위기가 커지면서 오늘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차량 2부제가 시행됐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일반 시민은 공공기관과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시 5부제가 적용됩니다. 익산 시청주차장. 평소라면 차량이 빼곡하던 주차장이 오늘은 군데군데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항상 부족했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동참을 하다 보니까 현재 100대 정도는 비어있고 확실히 좀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공공기관과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 차량에는 5부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전통시장과 관광지 인근 주차장은 제외됩니다. 인사 많이 쓰세요. 다 참여를 많이 하시다. 자진해서 안 들어오세요. 하지만 시행 첫날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차량 5부제 시행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오늘부터예요? 왜 안 불렀어요? 그런 걸로 불렀어요. 에너지 공급에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가 결국 18년 만에 차량 2부제를 시행했습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전국 공공기관에 시행되던 차량 5부제가 2부제로 강화된 겁니다. 시도교육청과 국공립초중고등학교 등 전국에 1만 1천 개 기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들은 홀수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 홀수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이 석유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과 장애인 임산부 등이 동승한 차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장 계도와 경고부터 시작합니다. 1회 위반은 경고, 2회 위반은 부서 통보, 그리고 일정 기간 주차장 출입 통제, 3회 위반은 감사부서와 협의를 통해 문책과 징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중동 불안 사태로 에너지 수급 비상이 걸리면서 차량 2부제까지 시행된 첫날. 불편을 감수해가며 적극적인 동참이 이어졌지만 일부에서는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검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오늘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숨진 여자친구 명의로 8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익산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9시 32분쯤 동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톤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90대 A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오후 1시 45분쯤에는 신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실려있던 닭 100여 마리가 떨어져 1시간 정도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군산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55분쯤 군산 오식도동의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굴착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엔진 등이 불에 타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폐목재 더미 위에서 작업 중이던 운전자는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군산에서 발생한 중증 응급 환자를 전주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송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산 소방서는 지난 3일 오후 8시 45분쯤 좌측 편마비 증상인 중증 환자를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 지체를 줄이기 위해 우선 신호 제어 시스템을 가동해 롯데마트 군산점에서 당복교 차로까지 6분 걸리던 구간을 3분으로 단축하고 전주 호남제일문에서 전북대병원까지 16분에서 7분으로 줄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시군별로 개별 운영되던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의 한계를 권역 간 연계를 통해 이송 효율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산시가 진행 중인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전수조사가 사생활 노출 논란으로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최근 나운동에서 1인 가구 조사차 방문한 뒤 대상자가 부재 중이자 출입문에 1인 가구 조사 안내문을 부착해 해당 주민이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자영업 여부나 직장명까지 조사에 포함돼 사생활 침해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22일까지 관내 1인 가구 55,89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 배수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송악동 등 침수 피해가 잦은 지역을 우선 관리하기로 하고 빗물바지 1,680곳을 청소할 계획입니다. 고압 청소 차량이 투입돼 낙엽 등 각종 쓰레기를 6월까지 제거할 방침입니다. 빗물바지는 비가 올 때 도로 위의 물이 하수도로 잘 빠져나가도록 만든 구멍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경찰이 도내 8개 시군에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이동통신사 3곳의 본사를 압수수색해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 비정상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입자 인적 사항과 주소지 변경 내역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자료에 대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용담댐 건설 이후 2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된 용담호 수변구역의 규제 일부가 풀렸습니다. 진안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7일 용담호 수변구역 일부에 대한 규제 해제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해제 면적은 1.25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지난 2002년 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된 밀착림이며 전체 수변구역 111.7제곱킬로미터의 14%가량입니다. 이번 규제 해제로 생활 편의시설 확충과 용담호를 활용한 생태관광, 휴양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장수의 한 농로에서 지게차가 논으로 넘어져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8일 오전 8시 39분쯤 장수군 장수읍의 한 농로에서 지게차가 1m 아래 논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지게차에 깔린 운전자 30대 A씨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지원사업 가가호호에 선정됐습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가가호호 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5천만 원으로 가족 간 정서적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가족센터와 청년들, 대학교, 재단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공간에서 운영됩니다. 익산시가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 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는 식물 전문가가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반려식물의 생육 상태를 진단하고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운영기간은 이달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과 목요일 오후입니다. 교육장소 제공이 가능한 아파트 12곳을 모집하며 단지별 3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누리집을 활용하면 됩니다. 군산의 봄축제인 꽁당보리 축제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보리밭에서 열립니다. 군산 꽁당보리 축제는 지역 특산물인 흰찰 쌀보리를 중심으로 농업의 가치와 농촌 문화를 알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축제 기간에는 어린이 농촌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보리밭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과 노래자랑, 거리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선보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QR코드 방식의 공공자전거 대여 반납 시스템 개편에 맞춰 시민이 직접 이름을 정하는 공공자전거 명칭 시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군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군산시 누리집 또는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익산시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여사 포차와 좋은 약국을 방문해 착한 가게 현탄을 전달했습니다. 동산동장은 착한 가게 참여가 이어지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하고 있다며 후원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4도에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군산도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파고는 최고 3.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